반갑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파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력 12년차 열린학원 대표이사 고수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면 여기 오늘 오신 분 3분의 1가 제 관계자들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처음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시는 원장님들 속에서 오실 때 이런 마음 갖고 계세요? 고작 학원? 그냥 내가 고작 한 3개, 4개 교실짜리 학생들 오시면 100명? 애들 진상들 데리면서 내가 뭐하는 짓인가? 내 인생 왜 이왕이 밑거리지? 이 좋은 날? 화가 나세요? 인생이 슬프세요? 고작 학원인가요?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세요? 야, 중간고사 무슨 IT 회사도 아니고 무슨 중간고사에 비법이 있다고 하면 고작 대충 하면 되지. 무슨 중간고사냐. 고작 중간고사? 이런 마음 갖고 계세요. 혹은 강의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대학생 알바비 써가지고 채점해주고 소위 말하는 코칭 뭐 하면 되지 뭐. 고작 강의 좀 하면 되지. 그런 마음 갖고 계신가요? 고작 상담? 저는 초등부 학부모님 대한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초등학부모님하고는 상담할 때 되게 공허해져요. 초점 어디에 든지 모르겠어요. 끝나지 않은 상담. 도대체 이 아이의 재능의 끝은 어디인가? 이 아이의 미래는 얼마나 광활한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여기는 어딘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고등은 확실해요. 그래서 가끔은 상담하는 제 모습이 철학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작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라는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겐 고작 학원이 아니에요. 저에겐 오직 학원이고요. 전부 학원이었습니다. 저에겐 오직 강의였고 전부 강의였고요. 전부 상담, 오직 상담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20대와 30대 초반을 지낸 저희 동네, 저희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가난한 동네였는데요.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기서 유년과 젊은 청년을 보냈습니다. 가난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황명자 여사님이신데 본인의 이름도 쓸 줄 모르십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3년까지 늘 반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통신문 읽을 수 없으시니까 본인이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했고요.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은요. 평생을 저를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처음 개원할 때는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저는 월세 보증금 500에 30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빼서요. 상가 건물 보증금 내야 될 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 4년을요. 새벽 3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교실 3개짜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4년 만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한 곳이 파주 금촌이라는 곳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방이 논밭으로 둘러싸여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제가 처음에 파주 금천에 왔을 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파주 금천은요 어머니 수준이 낮아서 세상의 원비를요 쌀과 달걀로 낸다고 합니다. 그런 무서운 말을 듣고 왔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인구 9만 밖에 안 되는 이 공간에서요 950명을 만들어냅니다. 원장님 이제 민망해요.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마법 같았어요. 아까처럼. 고작 학원했는데, 고작 상담하고 고작 강의했는데 4년 만에 950명이 됩니다. 950명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문산에 280평짜리 땅을 사고요. 바닥평수 250평, 4층짜리 SM 빌딩 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겁날 게 없었어요. 저희 건물입니다. 1, 2층을 이제 부장 주고 3, 4층을 학원 쫙 하려는 광대한 길을 가졌습니다. 보기 이래 보이지만 천평 건물이에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남북 화해 무드로 인해서 문산적 땅값 뛰어서 지금 그냥 6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요? 저거는 네 건물이지 않니?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해서 3층과 4층은 저희 학원이기 때문에 제가 인테리어 예쁘게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렇게 또 예쁘게 합니다. 학원이 제일 쉬웠습니다. 전 휴가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냐면 휴가 기간에 확장 공사했었어요. 짐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학부모가 몰려오는데 학원만큼 재밌는 게 없었어요. 저는 굉장한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제가 파주시 공청회에서 막 가고 그러거든요. 갔더니 파주 그 당시 28만 인구였는데 앞으로 정확히 3, 4년 후에 이렇게 60만이 된다고 해요. 60만 파주 인구가. 그래서 제가 계획을 짭니다. 앞으로 난 3년 후에 이제 2,500명 이상의 전국적 학원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는 수익 창출의 사업가에서 평범한 게 아니라 약 매출 200억 정도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막 세웁니다. 이거 짜는데요. 내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데 나를 쓰시면 쩝니다. 너무 제가 예뻐 보였어요. 이때부터 저에게 교만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좀 큰 아픔이 생깁니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제가 술을 먹게 됩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소주 안 먹습니다. 약한 거 안 먹습니다. 뭐 먹을까요? 양주 먹습니다. 저는 양주 2병 반, 3병 먹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2년 반 동안 양주를 매일 2병 반씩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렇게 술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워서 먹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술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술을 먹습니다.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위와 영광, 위치는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한 번 원장은 계속 원장이고요. 한 번 건물주는 계속 건물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게 유지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얼마나 제가 재수 없었을까요? 제 나이 그때 39살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팀장들, 저와 함께한 동료들이 하나둘씩 학원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고 위기가 왔어요. 건물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저 건물 제 건물 아닙니다. 누구 건물이죠? 신한은행 건물입니다. 남동지점. 사채도 있습니다. 한 달에 내야 이자가 장난이 몇천씩 나갑니다. 학생이 줄어듭니다. 무서웠어요. 다시 가난해질까봐. 유치권, 건물에 붙어있는 유치권 행사? 그건 너무너무 저한테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제가 그렇게 땀을 일구었던 저희 금촌점 정상어원과 지상공을 매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았어요. 차라리 건물을 팔았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건물주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학원장이 아니라. 그래서 학원을 매각합니다. 매각하고 고등부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학원을 매각하는 그 순간부터 저희 학원은 이미 망했다는 소리가 들기 시작하고 고등부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꿈 많던 39살의 젊은 청년의 미래는요,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마법처럼 찾아온 기회가요, 또 마법처럼 사라졌어요. 그 많던 학생들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많던 학부모 상담 너무 지겨웠는데 학부모가 아무도 오지 않아요. 상담하러 오지 않아요. 애들 복도 떠들어가지고 야 조용히 하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없어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68명만 남게 됩니다.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저는 암 환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주변에서 쟤는 끝났다. 이제 끝났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더 속상한 건 이제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비참했습니다. 한 번은 밤에 술 더 먹다가 넘어졌는데 너무 크게 넘어졌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은 저쪽 끝으로 가 있고 저는 땅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운명처럼 새벽 3시 반, 4시였는데 여명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교회 십자가가 보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종교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 입에서 저절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연문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영어, 수학 유명한 강사도 아니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서 기회가 왔는데 다 놓쳐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살아달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요, 술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사채도 나오고요. 이제는 어떻게든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는데 학원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어쩌면 전등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전등 다 나가 있고요. 또 왜 이렇게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여기저기에 막 프린터가 다 꽂혀 있고요. 먼지며 뜸이며 등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등 제가 다 갈았어요. 다 갈고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밝아졌어요. 근데 더 문제는 청소를 하고 불을 밝혔는데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할 준비되어 있는데 애들도 없고 학부모도 없고 제가 강의나 쓰는 것도 알잖아요. 저는 강사가 아니었으니까. 새로 온 신입 여자 강사, 영어 강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제가 부탁이니 A4 용지에다가 영어 몇 잘 적어줘. 중요 없고 적어줘. 내가 한번 나가볼게 해서 제가 바로 학교로 나갑니다. 학생들 눈 쪽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학생들에게 A4 종이를 나눠줘요. 근데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예 감사합니다. 그 종이를 받나요? 됐어요. 안 받아요. 이러잖아요. 그거 심지어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버리잖아요. 버려요. 더 서러웠던 건 거기 있는 학교 보안관, 경비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호락은 내부나 모르겠어요. 부르면서 나와요. 나오더니 애들이 이거 다 버렸다고 저보고 주술하는 거예요. 지저분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닥에 떨어진 걸 하나 이렇게 줍는데 또 이렇게 눕니다. 얘는 뭐하는 짓인가 내가 이거 뿌린다고 내가 정말 애들이 느나? 이건 되나? 쪽팔리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요, 이거는 운명처럼 이 시를 보게 돼요. 운명처럼. 한번 말씀드리는데, 바닥의 냉정함을 충분히 느낄 때까지 바닥은 당신의 질문에 침묵한다. 당신의 슬픔과 당신의 절망을, 당신의 남노와 당신의 비밀까지 바닥은 알고 있다. 바닥의 존재를, 바닥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바닥은 여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는 바닥에서 시작되었다. 바닥은 상승의 꿈을 고백한다. 이 시를 읽는데 가슴이 쿵친 거예요. 2년 반 동안 수천을 권 다녔으면서 가족과 주변 동료와의 기대를 다 버렸으면서 그거 잠깐 1일 동안 욕먹었다고 그거 못 참겠다고 한 짓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가 결심합니다. 2년 동안 내가 앞으로 더 고생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걸 들고요. 미친 듯이 나갑니다. 2주 동안 고등학교를 나갔어요.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애들이 저를 알아봐요. 인사합니다. 그 종이를 받아요. 경비 아저씨들이 저를 보고요. 담배 들고 음료수 들고요. 좋아하세요. 녹색 어머니 저 어머니 좋아합니다. 제가 같이 들어주고 막 그래요. 막 뿌립니다. 저 다가오니까 제가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음료수, 초콜릿 갖고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또 덤벼들어요. 한 달 반을요. 매일 나갔어요. 비 와도 나가고 그냥 매일 나갔습니다. 애들이 오지 않은 1일 때 매일 나갔어요. 한 달 반을 이렇게 했더니 드디어 바닥이 저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했어요. 애들이 몰려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몰려옵니다. 망한 학원에 누가 오겠습니까? 영어 28점과 10점 6명이 몰려옵니다. 아시죠? 그 아이들의 공허한 눈빛. 이 아이들에게 영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그냥 알아봅니다. 알아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국어 선생님 한 적이 약간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저는 특별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들에겐 영어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한글을 가르쳐요. 그래서 본문을 주제는 알려주고요. 다 한글을 암기시킵니다. 한글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두꺼운 글자 있죠. 저게 뭘까요? 당연히. 원래 영어로 빈칸 넣기 없고 중요 없고겠죠. 근데 이 아이들에겐 저거조차도 한글로 암기시켜요. 중요 없고를. 그러면
요 가로넣기에는 영어를 쓸까요? 한글을 쓸까요? 한글을 씁니다. 더 놀라운 건 애들이 틀려요. 더 놀라운 건 맞추면 기뻐해요. 맞췄어 말이에요. 맞출 수 있었는데 막 그럽니다. 되게 재밌어요. 아이들이랑 영어 하면요. 애들이 분명히 앞뒤 문맥이 안 맞는데도 애들이요 틀려놓고서 막 아쉬워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구문을 암기를 시킵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뭘 했냐면 이 아이들은 한 번도 문제집을요 전체를 끊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교재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얇게 해요. 얇게 해서 넘기면 그냥 끝나. 그럼 뭘 해야 돼? 야, 책 끝냈으니까 책거리 하자. 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편의점을 가요. 야, 마음껏 사 먹어. 너희들 대단한 일 한 거. 우리 해냈어. 그러면 그 애들이요 막 이래요. 그러면 우리 중간에 애들 특징 아시죠? 의리파. 얘들 꼭 뭐 먹냐면 1+1만 먹어요. 책을 6권을 끝냈어요. 이게 놀라운 경험이죠. 놀라운 경험. 그리고 얘들 또 뭐 하냐면요. 창피하지만 학생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선생님 뭐해? 놀면 뭐해?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거 합니다. 100점 맞기 캠페인을 합니다. 100점 맞기. 이 아이들은 100점 맞으면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알려줘요. 그리고 심지어 오픈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더 놀랍지만 틀립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오픈은 하지만 이게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 애들 막 초조해. 시간 많이 줘요. 시간 놓고 하시면 애들 막 초조해. 막 못 찾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은 또 틀려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답안을 고쳐요. 고쳐 해줘요. 그럼 애들이 또 와요. 선생님 이거 제 글씨가 아니래요.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고쳐서 무조건 100점을 만듭니다. 그럼 애들 그걸 찍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카톡을 보내줘요. 기적이 발생했어요. 세상에 그날 기말고사가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학교 프린트에서 다 나왔어. 학교 프린트에서. 우리 애기 프린트는 복무제 복물. 내가 보면 선생님 전날 술 드시고 막 내신 것 같아. 이 아이들 세상에 87점, 82점 막 이렇게 맞아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죠. 소문이 쫙 퍼집니다. 여기 20점대가 8점 맞았다고. 애들이 또 몰려옵니다. 얘들이 지 친구들 데리고 있는데 지들과 똑같은 걸 데리고 옵니다. 또 그 공허한 눈빛들이 학원에 우르르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그렇게 성적 잘 오른다면서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걔들과 또 지지고 볶고 지냅니다. 학원은요, 하위권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1000명의 맛을 봤잖아요. 어떻게 제가 50명, 60명, 100명 갖고 만족하겠습니까? 학원은 무조건 상위권을 어쨌든 공략해야 돼요. 그게 성장의 길입니다. 어쨌든 크려면. 보시면 혹시 자소서 100명 첨삭해 보셨어요? 100명? 단기간 내에 2주 동안? 2, 3주 동안? 제 손 보시면 두껍죠? 살찐 게 아니고 부은 거예요. 워드를 하도 많이 해가 부은 겁니다. 100명을 하면서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저 이미지를 바꿔갑니다. 이렇게. 대일 전문가. 이렇게. 학부모가 어떤 말이냐면 과대 광고다, 허위 광고다 라고 옵니다. 저랑 한참 상담하고요. 근데 이분은 언제 오시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잘 보면 좀 모습이 좀 있어요. 남아있어요. 제가 지금 부은 거예요. 제가 요때 제가 살이 많이 쪄요. 왜냐하면 애들 맨날 야식 먹고 밤에 맨날 제가 같이 9월 10날이 지나길 바라고 있어요. 수시 원서 날인데 지금도 제가 가면 또 밤에도 다뤄서 써야 돼요.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브랜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특목고 아이들 개별 저한테 와요. 컨설팅 받고 자소서 하고 그러면서 얘들 갖고 시작합니다. 이 애들의 4명이요. 서울에 딱 붙습니다. 파주에서 한꺼번에 서울에 4명 큰 거거든요. 그렇게 2016년, 17년, 18년을 달려왔습니다. 이거는 아까 문산에 질 때 건물, 1000평짜리 건물은 허영덩어리였던 이거 정말 노력과 땀의 결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작 학원이라고요. 고작 강의라고요. 고작 상담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 때문에 고작 그 정도밖에 한 게 아닐까요?
전부를 다 걸었나요? 오직 학원이었나요? 그럼 달라지는데. 그럼 변하는데.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정말 깨달은 진실입니다. 학원 속의 비결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적의 근본은 원천은 바로 학생과 학부모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법의 재료는 부자가 되었던 야망과 감사하는 마음, 일에 몰입했던 성실함, 겁없이 달려들었던 야성과 용기였습니다. 도쿄와 오기로 학생 성적과 합격을 위해 뛰어다니고 학부모님의 욕구와 칭찬을 위해 밤낮을 가지 않았던 그 행동들이 기적을 부르는 연속된 주문이자 마법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마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회가 옵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학원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꿀 수 있는 권리마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영원히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저기로 가야 돼요.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 능력에 대해서 뻔뻔해지시고 더 펼쳐나가세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많이 외롭죠? 원장님들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혼자라고 느끼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와서 무대 보시고요. 악수도 하시고요. 꼭 오늘 만나면 그냥 스타즈 만남이 아니라 건승과 승리의 그 첫 단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해서 빠졌네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고요. 원장님들의 열정과 또 소통, 또 같은 원장자 보니까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고요. 오늘 돌아가시는 발걸음에서 전 보람과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학원이 어렵다고 많이 하는데 원장님들께서 진짜 어렵다고 느끼시면 아무도 원장님들 학원을 일으켜주는 곳은 없습니다. 원장님들 열정 가지시고 또 긍정적 마인드 가지시고요. 운영하시다 보면 요즘 많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학원 대박나고 건승할 수 있습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꿋꿋하게 이겨내세요. 화이팅입니다.